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설건 물리용입니다. 오늘은 물렉스 그래머 부정사 6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투부정사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정작 배웠던 개념 자체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정사와 독립부정사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맞췄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리라 저 또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독립부정사의 그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독립부정사의 그 표현 자체를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간단히 그 개념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76번 우선은 대부정사인데 이 대부정사가 뭐냐 라고 제가 그 개념 설명 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우선 대부정사의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쵸, 저희가 이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이 영어라는 것은 흔히 어구의 반복, 단어의 반복, 구의 반복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구 자체가 반복된다면 이 반복되는 어구를 가차없이 생략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어의 특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있는 76번 문장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try on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try it on 보이시죠? 소위 말해 여기에 동사 범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직은 제가 해석을 안 해드렸지만 의미상 여기 있는 try부터 jack까지, 그리고 try it on이 이 세 단어가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try it on 이라는 이 세 단어를 생략해버리는데, 다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to 동사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만 좀 놓고 보면은 여기 to가 보이죠? 동사 원형이 보이니까 즉 to 동사 원형이 맞는데, 여기서 내용상 반복이 되니까 동사 원형 이하를 그 의미 범위 전체를 우리가 생략할 때, 반복이 되어서 생략할 때, 이때 홀로 남아있는 to 있죠? 이때의 to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쵸, 대부정사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그래서 76번 문장을 한번 이를 토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봐봐. You may, 당신은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어봐도 좋은데 그 하얀 재킷을 입어봐도 좋다. 뭐 이 정도는 뭐 어렵지가 않죠. 특히나 여기서 한번 챙겨갈 것은 이 may는 허락의입니다. 그래서 해도 좋다라고 읽어주시고, try on은 타동사에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the white jacket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if가 나왔는데 if는 여기서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따라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 타동사, 꼼꼼히 좀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까지가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쓰여있는 이 to 동사 원형은 그쵸, 명사적 문법이죠. 그래서 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편의상 try on을 하나의 타동사로 봐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입어보는 것을 당신이 원한다면은 그 하얀 자켓을 입어봐도 좋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의미상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어구가? 그치, 하얀 자켓을 입어보고 싶다면 하얀 자켓을 입어봐도 좋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반복이 되잖아. 그랬을 때는 반복되는 어구 try it on을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아래의 문장과 같이 나올 텐데, 이것의 의미를 일단 지워보고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 당신은 그 하얀 자켓을 입어봐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금방 제가 여기 to 이하 부분을 해석 어떻게 해드렸냐면 그러기를 또는 그렇게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대부정사는요, 문맥에 비추어서 뭔가 그렇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의 to 동사 원형이 반복되면은 흔히 가차없이 생략해버린다. 이때 홀로 남아있는 to 있죠? 이 to를 우린 뭐라 부른다? 그쵸, 대부정사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 맨 마지막 5번,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부정사를 정리했는데 이 독립부정사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긴 이 독립이란 말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보면 그 개념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 우리가 한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며.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어찌되었든 이 독립부정사에서의 부정사는 to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내에 to 동사 원형을 쓰긴 할 건데 다소 이 주절과는 분리해서, 주절과는 독립해서 쓰는 여러 가지 그 to 동사 원형들이 있어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는 그 주절과는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쓰는 여러 가지 to 동사 원형의 표현들을 우리는 독립부정사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77번부터 80번까지 다 지금 콤마를 기점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색칠해 놓은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독립부정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독립부정사는요, 뭐 구조를 우리가 잘 본다기보다는 해석이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따로 여긴 to 이하의 표현들을 꼭 좀 잘 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to tell the truth, 뭡니까? 솔직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빨리 한번 읽어드리면 솔직히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His writing style, 그의 문체, 글쓰기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78번입니다. She can speak French. 그녀는 뭐 할 수 있냐면, 그쵸,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not to mention은 목적어뿐만 아니라 정도의 논리적인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목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정도의 뜻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 mention이란 것은 언급하다 뜻이니까 좀 더 직역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영어를 언급할 필요는 없이, 영어를 언급할 필요는 없어. 영어는 당연하니까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아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음에 79번 to be sure, 확실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health, 무엇은? 건강은 이다가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비동사에 해당하는 주격보어는 important입니다. 형용사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than이 보이는데 비고급이죠. 예, 보다라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비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than이 보이니까 앞에 지금 more이 보이죠? 그런데 이 more를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부사 뭐지도 적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 자, 이를 토대로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면 건강은 됐죠? 여기서 부라는 것이 되겠죠. worth라는 것은 다시 건강은 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정도가 됩니다.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확실히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데 부보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0번인데 이 표현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to begin with. 자, to begin with, 이거 뭔가 시작하다는 느낌이 딱 떠오르실 텐데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또는 우선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독립부정사의 표현이다. 아시겠죠? 꼭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I would like to inform you briefly of four matters 정도가 되는데, 네. 나는, 자, 여기에서 기억나십니까? would like to는 하나의 조동사로 외워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고 싶다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inform이라는 타동사 보이십니까? inform A of B 바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inform A of B 뜻이 뭐냐면은 A에게 B를 알리다 정도의 뜻이니까 당신에게 간단히 신속히 뭐에 관해서, 그쵸, 네 가지 문제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해석. 우선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당신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네 가지 문제에 관해서가 되겠죠. 자, 밑에 것 한번 읽어드리면 to 동사 원형이 첨가되어서 그것으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암기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독립부정사의 그 여러 표현들을 제가 들고 와봤는데 뭐 다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영상을 딱 멈춰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한번 복습을 해주시는데, 저는 좀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to begin with 보이십니까? 또는 to start with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또는 우선도 괜찮다고요. 우선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 가서 to sum up, 이 표현을 잘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건데, to sum up 뭡니까? sum이라는 건 원래 총계를 내다, 합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합치니까 뭔가 하나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도의 뜻이고, 역시나 이것도 요약하자면 정도의 뜻입니다. to be brief도 그렇고. 자, 다음에 여기에 to make matter worse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직역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make는 오형식 동사인데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버리면, 즉 만들어버리면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어버린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더 나쁜 쪽으로 만드니까 뭡니까? 설상가상으로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또는 worse 대신에 우리가 better를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좋은 쪽으로죠. 그래서 금상첨화로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o to speak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소위 말하자면 정도의 뜻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to name a few 이런 어구들도 꼭 좀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지금 포인트 체크업 60에서는 보기에 있는 이 독립부정사 표현을 문맥상 알맞게 한번 집어넣어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A번부터 My car broke down 되겠죠? 그럼 내 차가 뭐였습니까? 고장났죠? 여기서 고장났다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의미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리고 It began to rain 뭡니까? 네, 여기에서 it은 비인칭 주어고요. 보통 날씨를 알 때 쓴다 이렇게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차도 고장난 마당에 비까지 내렸죠.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이 정도의 의미가 맞지 않는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이 됩니다. 3번 딱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를 넣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면 내 차는 고장이 났고 거기에 보태서 설상가상으로 비도 내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에 B번. Ginger has been used. 그러니까 여기서 생강이죠. 생강은 사용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여기서는 완료와 수동이 결합되어 있다. 챙겨와 주시고 뒤따르는 이 to 동사원형은 저희가 하기 위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reat,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 그래서 diarrhea는 설사가 되고요. digestion은 바로 소화불량이 되고 nausea는 메스꺼움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열이 되고 있죠. 그죠? 여기 지금 A, B, C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나열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또는 예를 들면 정도의 의미로서 1번이 괜찮다 이겁니다. 즉 to name a few 정도가 괜찮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한 번 더 해석을 좀 해드리면 긴자, 생강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설사나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볼 것도 없이 일단 2번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 C번 문장을 접근해보면 sorry to say 뜻은요. 말하기는 유감이지만 말하기 미안하긴 하지만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but 하지만 이해되시죠? 하지만 you are out. 당신은 뭐다? 제외되어 있다. 여기서는 you are out이 나와 있는데 밖에 있다가 되겠죠. 근데 어디 위에 밖에 있냐면 the promotion list 뭡니까? 승진 명단이 되겠죠.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승진 명단 상에서는 당신은 지금 제외되어 있다 정도가 되겠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당신은 지금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독립부정사의 표현들을 꼭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 한번 읽어보면은 It takes a clever man to turn cynic and a wise man to be clever enough not to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페니 허스트는 이제 미국의 소설가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읽어보면 it, 그것은 자 가주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진주어는 여기 to부터 어디까지다? cynic까지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take의 뜻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 take는 뭔가를 취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지 않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회사 need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괜찮다 이거죠.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것은 필요로 한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냐면은 a clever man. 뭡니까?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한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한대요. 근데 그게 뭔데? 바로 to turn cynic. cynic이라는 것은 냉소적인, 비판적인, 조롱하는 정도의 뜻입니다. 냉소적인, 비판적인 또는요 조롱하는 이 정도의 뜻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턴이라는 것은 바로 비동사의 일종이라서 이 형식을 떠올려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형용사가 설명이 되죠. 즉 뭡니까? 주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해석을 좀 다시 해드리면 그것은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냉소적이게 되는 것, 비판적이게 되는 것, 조롱하게 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또는요 조롱하지는 않는다고요. 어떤 말이냐?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어느 정도 똑똑해야만 비판도 할 수 있고 냉소할 수도 있으며 조롱할 수도 있다고요. 다시 한번 드리고볼게. 그것은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냉소적이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만이 비판할 수도 있고 냉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and가 나왔는데 이 and는 a wise man to be clever enough not to 정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됩니다.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need라는 이 타동사에 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좀 읽어주셔야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역시 여기서 이 가주어가 지금 살아있고 이에 해당한 진주어는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됐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It takes a wise man. 그것은 현명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to be clever. 똑똑해지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enough not to가 나와 있는데 정도 구문이죠. 하지 않을 정도로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충분히 똑똑해지는 것.
하지 않기에, 안 하기에 충분히 똑똑해지는 거. 자, 여기 지금 생략된 단어가 뭘까요? 자, 여기서 얘가 대부동사가 되겠죠? 반복되었으니까 지금 생략한 거 아니겠냐고. 뭡니까? 그치?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따라오시겠죠? turn 쓰니까지가 원래 여기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 지금 부정어가 not이 딱 붙어 있잖아. 그럼 해석은요? 냉소적이지 않기에, 냉소적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지는 것은 현명한 자의 몫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제가 살짝 의역을 가미해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그것은 바로 똑똑한 자의 몫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냉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역시나 현명한 자의 몫인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라는 것은 냉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지는 것은 현명한 자의 몫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똑똑한 사람 누구든지 비판을 할 수 있어. 됐지? 근데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해지려면 현명해져야 한다.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 작가분은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또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 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흔히 똑똑한 사람 누구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성인이 돼야 되죠. 좀 더 열반으로, 좀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되잖아. 바로 어떤 단계? 지혜로운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된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비판을 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해지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맞춰볼게요. 그래서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의 몫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판적으로 되는 것. 뭔가 냉소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되는 것은 똑똑한 자들의 몫이다. 똑똑한 사람들만이 비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것은 또한 현명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기도 해.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지 않을 정도로, 즉 비판적으로 되지 않기에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해지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몫이지.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의미가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또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